저는 35살이고 결혼은 5년 전에 했답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친정엄마께 신세를 지며 여러모로 힘들고 바쁜 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강사로 나가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예요. 남편은 일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7살 차이 나는 친정 오빠가 있는데요. 오빠가 어느덧 올해 42살이니 노총각이라고 부르는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진작 노총각이었을 텐데 요즘 들어 사회적으로 결혼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다 보니 이것도 제법 늦게 합류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여러모로 오빠 걱정이 많답니다. 원래 같으면 아무리 사회 흐름이 이러한들 얼른 결혼해서 애들을 적어도 한둘은 봤을 나이잖아요. 저희 엄마는 둘 중 하나만이라도 일단 결혼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나란히 가정을 이루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결혼하게 된 계기는 별로 특별할 것도 없답니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만났던 남자와 연애를 하고 각자 기반을 좀 갖춘 다음에 결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 선택이 비교적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점점 체감하고 있고요. 사람이 부모도 잘 만나야 하고 배우자도 잘 만나야 한다는데 저는 이 두 영역 모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당연한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으나 의외로 세상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정말 최악의 만남,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징글징글하게 느껴지는 만남이 하나 있는데요. 한 인간이 살아오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인간이 한 명 있어요. 제가 가끔 사연 듣고 있다가 유독 공감을 해서 주먹을 불끈 쥐었던 것은 바로 어릴 적 동창이라든지 친구나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셨던 분들 얘기였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바야흐로 14년 전 제가 여고를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저도 어릴 때라 그냥 당하기만 했고 이렇다 싶은 방어도 하지 못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혀를 내두르고 싫어하셨는데 보통 교실 안문은 선생님들이 많이 열고 닫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꼴보기 싫다면서 그 문고리에 물풀을 잔뜩 발라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 냉랭한 분위기 안에서 그 아이를 말릴 수 없었어요. 솔직히 뭐가 그리 귀하고 대단하다고 아이라고 칭하는 것도 내키지 않네요. 그 아이의 이름은 이다은이었어요. 아무튼 다은이는 말이에요. 얼굴은 늘 화장하고 뭘 바르고 아이라인까지 두껍게 그리고 학교에 왔었어요. 우리 담임조차 몇 번 주의를 줬지만 애가 워낙 억세고 거칠다 보니까 선생님도 결국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늘 멀리서 걔를 지켜보며 어떻게든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같은 반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제 얼굴을 몇 번 보다가 기억을 했는지 나중엔 아예 대놓고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야, 너 이름 뭐냐? 김미리? 김미리네. 야, 김미리, 너 돈 좀 내놔봐. 나 아침에 밥 못 먹고 와서 배고파 죽겠어. 나 라면 사 먹게 돈 좀 줘봐 빨리. 이때 저는 쭈뼛거리면서 돈 없다고 정말 집에 버스 타고 갈 돈밖에 없다는 말만 떨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눈이 번쩍하고 주변이 핑핑 도는 것 같더군요. 너무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자각을 못했는데 글쎄 얘가 그 두텁고 거친 손으로 제 머리를 가격한 거예요. 벽에 부딪히는 순간조차 체감을 못하고 있다가 아픔이 아주 늦게 밀려왔어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머리를 얻어맞았다는 그 수치심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정말 순식간에 터진 테러 폭탄처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실감이 안 났죠. 제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요? 항상 엄마에게 그리 귀한 대접까진 아니어도 가정의 품은 따뜻하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왔던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쩌다가 저런 애랑 한반이 돼서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시달리고 얻어맞아야 했던 걸까요? 이다은과 저의 접점은 이후로 또 다른 애들을 괴롭히면서 돌고 돌다가
학기 말쯤 한 번 또 크게 터지게 되었어요. 제가 가져온 문제집을 가져다가 다짜고짜 들춰보더니 자기가 빌려간다면서 막 가방에 옮겨 넣는 거예요. 이건 누구 거니? 하면서 대충 물어보면 말이에요. 아, 김말이? 이거 네 거야? 나 빌려간다. 내일 줄게. 아, 표정이 뭐 그 모양이야. 아우, 내일 준다고. 이러면서 그냥 채가 버리는 거예요. 학원에서 따로 만들어주신 거라 그걸 저는 저대로 새로 받아와야 했고 이미 반 넘게 풀고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저도 꽤 예민해졌어요. 성적도 떨어지고 있고 이 엉망진창인 고2 생활 속 가뜩이나 불안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다은을 쫓아갔어요. 문제집을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역시나 제 예상대로 이다은은 바로 손톱을 드러냈고 괴성을 지르면서 막 발악을 하더라고요. 내가 공부 좀 해보겠다는데 친구가 이것도 못 빌려줘? 아, 내일 준다고.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꺼지라고 좀. 언제부터 자기랑 저랑 친구였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저는 손도 목소리도 떨리면서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었음에도 꿋꿋이 말했어요. 나 오늘 가져가야 해. 돌려줘. 빨리 줘. 그랬더니 이다은은 질려 죽겠다는 표정을 짓더니 그대로 문제집을 갖고 제 앞으로 와서는 끝도 없이 물리적인 행동을 일삼아가며 화풀이를 하더군요. 저는 얻어맞기 싫어서 팔로 얼굴과 몸을 둥글게 말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밀려나가다 보니 화장실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저는 화장실 문을 잠가버리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발발 떨고 있었어요. 공포에 떨며 엉엉 울고 있는데 밖에서 이다은은 발로 연신 화장실 문을 걷어차며 당장 나오라고 욕을 하더군요. 야, 너 안 나오면 거기다 물 다 부어버린다. 빨리 안 나와? 지금 네 발로 나오면 살살 때려줄게. 얼른 나와. 좋은 말 할 때 나오라고. 이때 저는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 끄끄거리며 울며 이 상황이 너무 분노스럽고 무섭고 모든 게 역겹게 느껴졌어요. 그 문제집 하나 돌려달라고 말했던 나 자신을 원망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죠. 이다은에게 끌려 화장실에 들어갈 때까지 놀라고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보던 우리 반 아이들 그리고 옆반 애들까지 전부 너무 수치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며 막아섰고 그 덕에 저는 겨우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그 길로 걸어서 집에 갈 생각을 못했고 결국 엄마를 호출해 집에 같이 돌아가게 되었죠. 엄마는 대체 무슨 일이냐며 몇 번이나 저를 붙들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아침부터 이다은에게 뺨을 잔뜩 얻어맞고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어제 헛짓거리를 했다며 화장실에서 내가 버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면서 말이에요. 당시 선생님도 무척 원망스러웠어요. 뻔히 반 안에서 어떤 흐름이 일어났는지 아는 것 같았는데도 애써 모른 척 하시더군요. 저는 한동안 학교를 가지 않으려 했고 나중에 엄마가 저를 구슬려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어요. 학교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결국 이다은네 엄마가 학교에 찾아와 사과를 받아내셨는데요. 하지만 이 겁도 없고 세상 수치를 모르는 인간은 나중에 저에게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천하에 자기 엄마를 사과하게 했다면서 다 너 때문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차마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말로 빈정거리면서 제 주변을 맴돌았는데 결국 저는 그 예민한 시기에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도저히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당시 오빠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 있었고 집도 이사하려면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엄마 아빠는 고심 끝에 고3을 앞둔 겨울방학에 저를 전학시켜 주었답니다. 낯선 곳에 가서 고3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었지만 어차피 이 시기에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제각기 예민해질 때였고 차라리 나를 잘 모르는 애들 무리에 가는 게 나았어요. 그리고 이때 무난한 선생님과 아이들을 만나 저는 별 탈 없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이후로는 친구 문제로 인해 크게 고민한 일이 없었죠.
그러다 저도 적당한 시기에 호주로 유학을 잠깐 다녀왔고 좀 지나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후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강사로서 다시 여기저기 다니며 일을 하고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오빠는 제빵 관련해서 일본 유학을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여기저기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조그맣게 자신의 베이커리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잘 되어서 체인점을 늘리다가 나중에는 서울 근교 쪽에 아예 큰 베이커리로 전환했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나 그 부근 쪽에서도 빵과 커피를 먹으러 올 정도로 인지도가 생겼고 주변에 좋은 인맥들이 있어서 그런지 마케팅이나 여러 부분에서도 참 잘 되었어요. 문제는 결혼할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오빠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객관적인 사실만 써보자면 키가 크고 외모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오빠가 20,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워낙 빵에만 관심이 있고 유학 가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런 상황들을 여자친구들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핸드폰은 그냥 놔버리고 잠만 자고 눈 뜨면 일하러 나가고 아니면 어디 지인들 따라 베이커리 관련된 거나 보러 다니는 남자는 솔직히 좀 아니잖아요. 휴일이나 날 좋을 때 데이트라도 하고 그럴 것이지 뻔히 여자친구가 있고 집으로까지 전화가 걸려오는데도 나가는 걸 귀찮아 하더라고요. 좋다고 하는 여자들이 있으니 더더욱 아쉬운 게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우리 오빠는 정말 연애하거나 결혼에 합당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전에 헤어졌던 오빠의 예전 여자친구도 여동생인 저에게 연락해서 울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만나는 내내 손도 안 잡아주고 표현도 잘 안 한다면서 자기 혼자 좋아하는 게 너무 비참하다네요. 그런데 오빠 딴에는 감정이 안 생겨서 처음부터 사귀고 싶지 않다고 했었다고 말하더군요. 난 처음부터 지금 누굴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랬는데 억지로 사귀자면서 어디 가자고 조르고 집으로 찾아오고 연락을 받아주라고 애인 사이로 지내자고 하잖아. 그 한계가 이제 온 것뿐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 저도 딱히 할 말도 없고 말이에요. 아무튼 부모님의 속이 타들어가는 와중에 저도 저희 오빠를 생각하면 속이 답답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 이 쑥맥이 아니 이 목석 같은 인간이 웬일로 본인과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소식을 고하더군요. 글쎄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부모님이 조그맣게 건물을 하나 사주셨는데 그때 1층에 오빠의 분점을 내주겠다고 얘기하면서 그에 대한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오빠의 결혼을 전제로 얘기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워낙 그쪽으로 완강하게 거절하던 오빠였기에 저도 이게 성사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대뜸 결혼한다며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대체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도 짐작이 안 가는데 저를 비롯해서 부모님까지 모두 너무 황당했어요. 몇 번 선을 보긴 했지만 여전히 본인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다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바로 작년의 얘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지금도 결혼을 안 했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때 본인이 정말 우리 가족 모두에게 쇼크를 안겨줄 정도로 스스로 결정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엎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더 나아가 좀 오버를 하자면 애 딸린 이혼녀만 아니면 된다고 하실 정도로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아들이 40줄이 넘었으니까 정말 애타다 못해 속이 시커매지셨거든요. 이혼녀라도 괜찮으니 애만이라도 없어라. 얼마든지 허락해주마. 하는 선까지 그어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빠가 데려온 여자는 애도 없으며 더더욱 이혼이라도 아니 결혼도 한 적 없는 멀쩡한 아가씨였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이는 제 또래였어요. 34살 여자와 41살의 남자가 초혼으로 결혼을 한다면 정말이지 나쁘지 않고 딱 좋은 거잖아요. 웬일로 오빠가 결혼할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와 엄마 아빠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어찌할지 몰라서 내내 그 여자만 눈이 빠지도록 쳐다봤어요. 멀쩡히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장하고 성격도 싹싹한데 벌써부터 우리 엄마와 아빠를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저를 아가씨라고 부르면서 대하더라고요.
마음으로는 이미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 역시 우리 오빠를 너무 좋아한다며 별 설명을 안 하는 오빠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대신해 주더라고요. 저랑 명재 오빠는 오빠네 가게인 땡땡 베이커리에서 만났어요. 친구가 여기 매니저로 있거든요. 빵 먹으러 놀러 갔다가 글쎄 대표님이 그렇게 멋지고 아직도 혼자라고 하길래 한번 겸사겸사 봤는데요. 정말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이 나이까지 왜 혼자인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면서 온갖 오빠의 장점들, 반해버린 부분이니 뭐니 하면서 칭찬들을 늘어놓는데 솔직히 기분 나쁠 게 없잖아요. 저와 부모님도 혹해서 그냥 듣고 있었어요. 오빠는 조금 멋쩍었던지 머리를 긁적이면서 그냥 그렇게 됐다. 아직 날짜는 잡지 않았어. 라고 하더군요. 딱 봐도 여자분이 우리 오빠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어째 마음이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대로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와중에 오빠가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는데 순간 저는 미간이 확 찌푸려졌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결혼 얘기가 엎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등장하게 되었답니다. 다은이도 땡땡여고 다녔댔지? 내 동생도 거기 다녔어. 순간적으로 저는 숨을 흡하고 들이마시며 오빠와 여자분을 동시에 쳐다봤어요. 이때까지 이름도 제대로 말할 겨를도 없이 오빠가 자꾸 말을 거는 바람에 대뜸 둘이 만난 과정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서야 이 여자분의 이름을 제대로 들었는데 다은이라네요. 잠깐 까먹을 수는 있어도 절대 잊을 수 없을 그 이름을 입에 올리더라고요. 심지어 분위기가 아주 쎄한 것이 생각해보니 나랑 같은 학교에 나이도 같더라고요. 자꾸 숨이 가빠지면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 여자분 역시 제 앞에서 갑자기 떨떠름한 표정이 되어 제 눈치를 보더군요. 어지간해서 동명이인이 이렇게 흔할 것 같진 않은데 애써 또 그때 다은이가 있었나 억지로 기억을 되돌려봤어요. 그런데 이때쯤 저와 눈을 자꾸 마주치지 않고 제 머리 쪽이나 이마 쪽으로 시선을 맞추고 있는 이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딘가 시선 처리가 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다은은 눈도 진짜 작고 째지고 입도 뚝 튀어나와서 전혀 예쁜 얼굴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얼굴이 꽤 예쁘장하거든요. 성형이나 시술로도 얼마든지 커버를 할 수 있으니 혹시 모르겠다 싶었는데 기분 탓인지 왠지 자꾸 분위기가 뭔가 익숙한 듯 느껴졌어요. 저는 참고 있다가 입을 뗐어요. 전 김미리인데요. 땡땡여고 다니다 3학년 때 전학 갔는데 혹시 몇 반이었어요? 나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약간 얼굴을 찌푸리더니 별로 망설이지도 않고 대답을 쓱 하더라고요. 전 3반이요. 저는 거기 계속 다니다가 졸업했어요. 그쪽 동네에 사셨나 봐요? 그런데 이때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지면서 좀 세지더군요. 뭔가 귀찮은 화제를 꺼내서 성가시다는 느낌으로 말이에요. 이쯤 되니 저는 모든 걸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게 되더군요. 아, 그럼 이다은? 너 이다은이야? 너 그 이다은 맞아? 그랬더니 또 미간을 찌푸리면서 억지로 웃으며 답을 하더군요. 네. 이다은인데요. 갑자기 이건 좀... 아, 같은 학교 나왔는데도 저는 동생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때 오빠와 친정 부모님은 정말 별 가망 없는 얼굴로 둘이 별로 안 친했나 보구나 하는 소리를 속절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때 머리가 순간적으로 뒤로 넘어가면서 아주 짙고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숨을 푹푹 토해내며 그냥 겁침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을 뱉기 시작했어요. 야, 너는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그간 잘 살고 있었나 보다. 야, 나 김밀이야. 기억 안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오빠가 너랑 만난다고? 얘랑 결혼을 한다고? 얘 이다은이랑 한다고? 오빠 미친 거 아니야? 오빠는 어벙벙한 눈으로 앉아있다가 갑자기 당황스러웠는지 왜 그러냐며 당황해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얘가 왜 이러나 싶은 얼굴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셨고요. 아니, 엄마 아빠 좀 가만히 있어봐요. 오빠,
오빠는 얘가 누군지 모르지? 아, 진짜 어이없다. 야,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야, 너 지금도 모르겠어? 나 김밀이라고. 네가 뭔데 우리 오빠를 만나? 떨어져 당장! 이다은은 눈이 엄청나게 커져서는 안 그래도 성형해서 눈이 두세 배는 커진 것 같은데 정말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흐려가며 부들부들 떨더군요. 뭐라 입을 열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쉴 새 없이 막 토해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 아, 오빠는 그때 일본 가 있어서 모르지? 근데 다 지나고 나중에 들었잖아. 나 학교 다니다가 전학 간 거. 그거 뭐 때문인지 오빠도 대충 알잖아. 땡땡여고 다닐 때 왜 날라리 일진 같은 애가 내 문제집 뺏어가 놓고 화장실에 가두고 그 다음 날도 내 얼굴 열 몇 대를 때려가지고 엉엉 울었던 거. 그때 아빠가 결국 전학시켜줬잖아. 오빠는 기억 안 나? 나 고3 여름 때 한국 들어왔다가 그 얘기 듣고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 기집애 어디 있냐고 난리 쳤었지? 그 문제아가 그 기집애가 이다은이라고. 어? 목에 핏대가 터질 듯 서서 아니 나는 오빠가 이다은이랑 결혼하는 꼴 절대 못 봐. 저는 흥분을 해버려서 그렇게 삿대질을 해가며 있는 대로 분노감을 드러내버렸어요. 제 말에 오빠와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찬찬히 고개가 이다은에게 향해버렸고 이다은은 제 말이 길어지는 걸 보고 있더니 중간에는 눈을 지그시 감아버리더군요. 이때 무겁고 불편하고 아주 따갑게 느껴지는 침묵이 우리 집에 착 가라앉아 버렸고 그렇게 눈동자와 눈동자들이 뒷발에 선 상태로 몇 번이나 서로 마주치게 되었어요. 누구 하나 입을 열고 있지 못하는 그 긴장 속에서 결국 이다은은 부스럭거리며 일어나더니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가더군요. 같이 일어나려는 저를 오빠가 어깨를 잡아서 와락 앉혀버리기에 저는 또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빠, 저 여자랑 오빠가 어떻게 나 말려 죽일 셈이야? 절대 안 돼. 어쩔 셈이야. 그런데 오빠는 저보고 가만히 있어 보라며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고 급히 신발을 신고 나가더군요. 그러자 비로소 부모님은 겨우 숨을 토하듯 말씀하시며 무슨 얘기냐고 자세히 좀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흥분해서 말을 했고 뒤늦게 이해하신 엄마 아빠는 머리를 싸매며 한참을 그냥 엎드려 계시기만 했어요. 진짜 입맛도 없고 짜증과 울분이 밀려와서 그냥 멍하니 친정 안방에 누워있는데 얼마 안 돼요 오빠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거실에서 엄마가 오빠에게 물으시더군요. 그런데 오빠 말을 들으니 그제서야 좀 안심이 되고 속이 뻥뻥 뚫렸어요. 나도 막 결혼 생각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생판 모르는 사이로 만났으니 내가 뭐라 하겠어. 그렇게 감정이 깊지도 않았고 하도 좋다고 결혼하자고 얘기하기에 좀 만나왔을 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도 너무 충격이야 엄마. 따라 나가서 말을 하려는데 돌아서면 얼굴을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나갈 것 같더라고. 어쨌든 그래도 여잔데 내가 똑같이 때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좋게 여기서 끝내자고 했어. 그러자 엄마는 기가 막혀서 그럼 그 여자애는 뭐라 하더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반응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듣자니 진짜 과간이더라고요. 그냥 예전 일인데 제발 다 잊고 풀면 안 되겠냐며 자기가 미리한테 매일매일이고 찾아와서 빌고 또 빌고 사과하겠다고 하더라. 용서해주면 뭐 더 열심히 우리 가족에게 사랑으로 잘하겠다는데 듣다 짜증나서 그냥 와버렸어. 싹싹하고 착한 애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징그럽게 느껴지더라고. 엄마는 이후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소파가 푹 꺼지도록 앓는 소리가 났고 오빠도 자기 방으로 그냥 휙 들어가 버렸어요. 이때 저는 저녁에 남편이 데리러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을 안 하고 집으로 갔고요. 오빠는 그렇게 오래 지금 이 순간까지 혼자예요. 당분간 질려서 누구도 안 만나고 싶다고 결혼이 다는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엄마에게 살짝 물어보니 몇 번 그 기집애가 전화 와서 또 귀찮게 구는 걸 오빠가 엄청 소리를 질러대며 욕을 했나 봐요. 저와 오빠 사이에선 그것과 관련된 화제로 대화를 한 적도 없어서 몰랐어요. 그냥 본인 조카인 우리 애에 대한 안부만 물을 뿐
이다은 얘기는 언급조차 하지도 않고 이다은 근처에 눈길도 주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아무리 세상이 좁다지만 우리 친정집이 근거리로 이사 간 뒤에 쭉 살아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빠는 한동안 방벽을 주먹으로 쳐가며 그렇게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매일 무뚝뚝하고 표현도 없는 오빠지만 이럴 때에는 핏줄 섞인 남매구나 싶었네요. 내 가족 건드린 건 못 참는다며 그렇게 윽박 지르고 욕을 했나 보더라고요. 이후로 우리 가족들은 오빠 앞에선 결혼 관련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그냥 저러고 살다 갈 건지 뒤에서 걱정만 할 뿐이고요. 아무튼 각자 있는 곳에서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꽁기꽁기 묵혀뒀던 제 얘기를 털고 나니 왠지 모르게 또 속이 시원하네요. 다들 이런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시나 싶네요. 모두들 건강하세요.